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호성 교수입니다. 벌써 4주차 수업이 들어왔는데요. 저번 3주차 수업이 그 각 파트별로 너무 내용이 길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어깨 복합체, 실질적으로 어퍼 익스트리미티부터 시작해서 로우 익스트리미티까지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수업 그 한 파트 자체가 너무 길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강의로서 어깨 복합체 파트 1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수업할 부분들이 위에 운동 형상학부터 운동 역학까지는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은 상지, 어깨 시작해서 팔꿈치, 그 다음에 아랫팔, 손목, 몸통, 그 다음에 하지로 가서 엉덩관절과 골반, 그 다음 발목, 그 다음 게이트까지 여러분한테 순차적으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놀면 뭐하니가 아니고요. 샵2에 대한 문제 풀이를 잠깐 해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문제 혹시 쉽게 푸셨나요? 그렇죠. 이 문제는 앞에 제가 수업 드렸던 자료 한 번만 돌아가 보시면 이런 문제는 국시나 모의고사에 좀 쉽게 풀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좀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관절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볼앤 소켓 조인트는 어깨 관절과 엉덩 관절이 있다. 그렇죠. 자유도 3을 가지고 있고 자유도 3이 가지고 있으면 축이 3개고 움직이면 총 3개다. 이렇게 짧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피벗 조인트는 고리 중세 관절, 몸쪽 노자 관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힌지 조인트는요. 그렇죠. 이팔 자관절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발가락, 뼈 사이 관절까지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번째 관절 좀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새들 조인트, 안짱 관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트레페지움이라고 하는 카팔본하고 첫 번째 손가락의 메타타살본이 만나서 엄지, 손목, 손, 허리뼈 관절에서 안짱 관절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어깨 관절 하면서 배우실 부분인데요. 복장, 빗장 관절도 새들 조인트다. 나머지는 플랜 조인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일치하는 부분이 뭐죠? 그렇습니다. 2번 피벗 조인트, 몸쪽 노자 관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가끔 나오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인체 관절을 대비해 보시면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느 슬라이드를 꺼내 보셔야 될까요? 관절의 일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저희하고 수업했던 파트 중에 이 슬라이드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LPP와 CPP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Loose Packed Position, Close Packed Position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Loose Packed Position 같은 경우는 관절 접촉면이 불일치한다. 그 다음에 장기 침상 환자의 고정 자세로 쓰인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관절 가동술이라든지 관절 형상학적 움직임들, 글라이딩이나 롤링, 스핀 운동이 가능하다. 근데 옆에 보시면 크로스 팩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안정된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관절 접촉면이 최대 일치, 그리고 운동 제한이 있다. 이런 그 슬라이드를 보시고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1번 관절면의 일직성이 클수록 느슨한 위치예요. 그렇죠. 이 문제는 1번 보기는 틀렸죠. 요거는 크로스펙트 포지션에 해당하고요. 쭉 문제 읽어보시면 3번에 관절의 닫힌 위치는 관절의 일치성이 크고 안정적이다. 여기 보시면 가장 안정된 위치에 있고요. 관절 접촉면 최대 일치되고 운동이 최대 제한된다. 3번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좀 쉽게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쉽게 풀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제가 3번 문제는 별표를 좀 쳐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접하시면서 조금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사례형 문제입니다. 35세의 남성이 축구를 하다가 상대 선수의 태클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넙다리 부위가 안쪽으로 비틀어지면서 무릎이 갑자기 꺾이면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이때 통증을 호소하며
검사를 결과해 보니 앞 십자인대가 파열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실제 그 운동선수가 부상에 있어서 넙다리 부위가 안쪽으로 비틀어지면서 전방 십자인대 부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대 재건술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있으나 아직 무릎 굽힘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때 문제는 관절 범위 증가를 위한 정강뼈의 관절 가동술은 이러한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도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질환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된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를 푸시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위에 어떤 부상을 당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파트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 포인트는 무릎 굽힘 구축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굽힘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굽힘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치료사가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관절 가동술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렇죠? 제가 이거를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일단 이 사례에 의해서 전방 십자인대 환자가 파열이 된 상태에서 어떤 형태가 굽힘 구축이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원에서 보조기를 차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 자체가 전방 십자인대 수술한 한 이틀 정도 이후에 이제 무릎을 관리받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해서 보조기가 자체가 좀 바뀌었죠. 이렇게 병원에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해서 저희 센터에 만약에 방문을 하는 십자인대 환자의 모습들은 이러한 형태입니다. 보통 빠르면 한 4주 정도, 느리면 한 6주에서 7주 사이에 관리를 받고 오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무릎이 지금 밑에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 본인이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구축이 일어나서 밑으로 굽힘이 아예 생기지 않기 때문에 90도 중력 방향에 의해서 무릎 자체가 떨어지지 않겠죠. 무릎에 보면 되게 상처가 많다, 그죠? 가까이 좀 보실까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과 내측의 연골,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찰과상 이런 형태로 좀 손상을 받아가지고 재건수를 한 상태인데 오토바이를 좀 타고 가다가 뒤에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상태에서 합류하는 도로 쪽에서 측면에서 자동차가 한 대 달려옵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한 얘기인데 그 자동차를 피하고 그 뒤에 앉아 있는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어, 한 손으로 감싸고 한쪽 다리는 오토바이가 비틀어지면서 가드레일 쪽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위치에서 자기 다리를 가드레일에 밀어 넣어가지고 실제 본인이 하는 얘기는 여자친구를 하나도 안 다쳤대요. 그죠?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지금 재활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뒤에 그 모습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굽힌 구축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주차가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굽힌 구축 자체를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에 있는 정강뼈의 관절 가동술도 진행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 주씩 그렇죠. 굽힘 자체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최근의 모습이죠. 제일 최근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굽힘 구축이 일어난다. 이런 정강뼈가 그렇죠. 엉덩이 쪽으로 닿지 않는다. 그래서 정강뼈가 만약에 롤링 자체를 엉덩이 쪽으로 가져간다. 굽힘을 일으킬 때 글라이딩 어느 쪽 방향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벤트 했던 수업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굽힘을 좀 더 롤링 자체를 일어나는 데 있어서 글라이딩을 뒤쪽, 그러니까 굽힘 방향 쪽으로 시켜줬을 때 굽힘 효과 자체가 늘어난다. 설명은 좀 많이 드렸지만 결국에는 뒤쪽 방향으로 미끄러짐을 만들어 준다. 이 문제의 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모습을 보여드리면 재활 다 끝나고요. 음. 임용고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까지는 그렇죠. 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친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얘기가 좀 길었지만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손목에서 좌쪽 치우침이 일어날 때 관절 운동 형상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죠? 관절 운동 형상을 할 때 움직이는 뼈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뭐 쉽게 말하면 컨벡스냐, 컨케이브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먼저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저희 손목 관절, 리스트 관절은 어떤 뼈와 어떤 뼈가 접촉해 있죠? 그렇죠? 그림에 다 나와 있죠? 노뼈와 이렇게 있는 카팔본하고 결합되어 있는 게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노손목 관절이라고 하죠. 노뼈와 손목뼈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는 반달뼈하고요. 그 다음에 손배뼈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움직임은 그렇죠. 밑에 손목뼈가 좌쪽 치우침이라고 하면 이 새끼손가락 좌쪽 방향으로 그렇죠. 안쪽으로 모으면 되겠다. 그죠?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방향이 되겠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모양이 움직이죠? 그렇죠. 컨케이브한 노뼈에 대해서 컨벡스 그러니까 손목 카팔본이 움직인다. 그죠? 자, 보기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2번에 X표를 쳤습니다. 그리고 5번에도 X표를 칠게요. 왜냐면 보시면은 지금 접촉면이 뭐가 돼 있죠? 컨케이브 컨벡스면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뼈하고 그 다음에 카팔본인 손목뼈가 결합돼 있다. 그러면 노뼈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기에는 좌뼈에 대해서 그렇죠. 반달뼈도 좌뼈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보기가 나온 부분들은 쉽게 이 보기에서 제외하시고 다음 정답을 맞추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런 형태로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은 좌쪽으로 롤링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글라이딩은 미끄러짐은 노쪽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문제를 총 4개를 풀어드렸는데 이 객관식을 푸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했던 슬라이드를 찾아보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문제를 지어 가시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적어 보시면 문제 푸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구독 설정부터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일반 일부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잠깐 문제 풀이하고 왔고요. 여러분 오늘은 숄더 조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숄더 조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어퍼 익스트리미티, 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숄더 컴플렉스 어깨 복합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에 앞서서 이런 보통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한다면 얼라이먼트하고 팔페이션에 대해서 1학년 때 공부하셨던 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갔을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 상지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위에 있는 상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빨간 점이 하나씩 쳐져 있을 겁니다. 이 점의 위치를 보시면 그렇죠. 어깨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보통은 저희 어깨 수업 전에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빨간 스티커를 이런 랜드마크에 한번 붙여 보고요. 여기 보시면 명칭들은 하나씩 제가 다 각자 설명을 다 나중에 다 드릴 거고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면 수업하게 되면 이 실습을 한번 하고 갈 것 같은데 시간이 허용한다면요. 임상에서도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랜드마크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정적인 자세에서 얼라이먼트 이 자세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세가 좌우측 그렇죠. 저희 인체 같은 경우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가 나눠져 있죠. 이 좌우의 균형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할 건데요. 보통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도 이렇게 동료의 모습이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스티커 가지고 평가를 보통 많이 합니다. 저희가 임상에서 눈이 익숙해진 치료사라 하더라도 이런 정확한 구조물에 대한 부분들 위치라든지 이 정적인 자세 평가 이후에
다이나믹한 동적인 자세로 평가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얼라이먼트가 무너져 있다면 동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그 무너진 축에 의해서 움직임 자체의 불안정성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작년에 실습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실습했던 모습인데 되게 그립네요. 여러분 선배가 그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이런 실습을 좀 하고 이렇게 교실에서 좀 활기차게 수업을 좀 해야 되는데 기분이라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 만나서 그렇죠. 다음 주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중요한 용어가 나오네요. shoulder girdle. shoulder girdle과 임상 운동학 책에 나오겠지만 어깨는 저도 지금 임상에서 어깨 손상 환자들을 관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어깨는 참 팀 단위로 움직인다. 그래서 팔이 만약에 들어 올려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말 그대로 팔 주변에 있는 근육과 스캐퓰라라든지 아니면은 앞에 있는 클레비클, 그렇죠. 빗장뼈, 그다음 빗장뼈가 결합되어 있는 앞에 있는 복장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깨의 기능들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팀 파트 1에 대해서 수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하고 다음 파트 2까지 나오는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깨는 이렇게 3D 형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겠지만 평면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근육들이 지금 켜켜이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 그 다음에 신경들이 분포하는 걸 보여주고 그 위에 이렇게 근육들이 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구조물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본, 관절부터 시작해서 근육,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벌자라고 하는 윤활 주머니까지 모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어깨 관절은 뼈와 스캐퓰라, 그렇죠. 클레비클, 빗장뼈라고 하는 이 큰 구조물 세 가지가 연결된 복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견봉이라고 하는 아크로미언하고요.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 그렇죠. 온목 위팔 관절, 그 다음에 아크로미언 클레비큘라, 그렇죠. 에이시 조인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거는 이 스캐퓰라를 어깨에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SG 조인트라고 하는, 그렇죠. 요거는 복장뼈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어깨 복합체가 움직일 때 고정하고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견고한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변에 이런 관절들을 지지할 수 있는 리가먼트,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이런 볼앤 소켓 조인트지만 힙 관절에 비해서는 좀 불안정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리가먼트라든지 이런 근육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글레노이드 라블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나면 뒤에 라블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보시면 바이셉스 텐던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휴메러스 그루브에 통과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라블럼 위에 형성되어 있는 이 롱헤드, 바이셉스의 롱헤드 위치를 보여드릴 거고, 요거는 이제 로테이트 커프의 모습입니다. 로테이트 커프가 어떻게 어깨를, 그렇죠, 인대들과 함께, 그 다음에 라블럼과 함께 이렇게 안정화시켜 줄 수, 전체적으로 근육이 보시면 다 이렇게 휴메러스 자체를 싸고 있다, 그죠? 요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트 커프 자체가 이 휴메러스가 스캐퓰라에 붙어 있도록 안정화를 준다. 1학년 때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델토이드라는 위에 있는 그 첨부 형태의 근육에서 들어올리는 형태로 근육의 모습까지 다 보실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보시면 오늘 이번 주 세 번째 수업에 들어갈 건데요. 신경 브라키알 플렉서스라고 하는 이런 팔 신경 얼기, 그렇죠. 얼기의 모습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구조물을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운동 형상학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 숄더 거들 팀의 보온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앞쪽에 있는 보온의 모양입니다. 첫 번째는
스터너맨 클레비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하나씩 빨리 넘어갈게요. 메뉴브리엄이라고 해서 복장뼈 자리고요. 요거는 클레비클이 부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갈비뼈, 두 번째 갈비뼈는 절반 정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렇죠. 스터넘의 앵글, 복장뼈 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복장뼈 몸통. 요거는 두 번째 갈비뼈 절반 그리고 일곱 번째 갈비뼈까지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밑에 보시나요?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보통 칼돌기라고 얘기하죠. 칼돌기의 특징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면 그렇죠. 다이아프레임의 오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착 부위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깨 및 오목, 그렇죠. 앞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어깨 및 오목, 그 다음에 클레비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빗장뼈는 어퍼 림, 상지를 팔을 고정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브라키얼 플렉서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브라키얼 플렉서스 또는 아테리, 동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모션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션하고 디프레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트랙션하고 리트랙션, 그 다음 로테이션이 일어난다. 요건 제가 빗장뼈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것도 앞에 설명 한번 드렸죠. 스터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클레비클 같은 경우는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뒤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하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야 될 파트가 여기입니다. 복장뼈와 클레비클이 만나는 이 부분, 그렇죠. 스터노클레비큘라 조인트, SC 조인트는 새들 조인트다. 새들 조인트는 안장관절입니다. 그죠? 요거는 자유도가 두 개다. 그죠? 특징적으로 자유도가 두 개인데 SC 조인트는 자유도가 3을 가지는 관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실 건데 뒤에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설명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사이드 형태입니다. 사이드에서는 휴메러스하고 스캐퓰라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여기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아크로미언 어깨 봉우리입니다. 삼각근 중간 섬유가 부착되어 있고요. 제가 옆에 타입, 노멀, 커브드, 그 다음 훅드 이렇게 져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에 따라서 이 봉우리 모양이 좀 틀리다. 그렇죠. 이건 엑스레이 상으로도 좀 알 수가 있고요. 3D 영상으로 알 수가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인체에서는 사람들마다 조금 형태가 다른 구조물 때문에 이런 후크대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타입 3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 견갑 쪽에서 봉우리 밑에서 밑에 있는 구조물 벌자라든지 근육들이 좀 더 찝힐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의 환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구조물들이 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발목 같은 경우도 나비큘라라고 하는 주상골이 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도 반월상 연골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반월상이자 반달 모양으로 생겼는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원판형으로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월상보다는 원판형으로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연골 자체가 손상받는 부위들이 좀 더 크게 생길 수가 있고요. 뭐 그렇게 이렇게 좀 다른 구조물들이 있다, 이런 모양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부리 덜기고요. 요거는 한 번씩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착 부위, 그렇죠? 어떤 근육들이 부착되는 부위인가? 그렇죠? 작은 가슴근, 부리 이팔근, 이팔 두갈래근의 짧은 머리, 그렇죠? 이 근육들이 부착되어 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겨드랑 부위 신경과 브라키얼 플렉서스라고 하는 신경과 혈관 보호, 그 다음 문제 발생 시에 유착 및 포착, 유착이란 말과 포착이란 말은 조금 틀린데 이런 형태가 발생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혈관과 그렇죠? 신경들이 아주 이렇게 얼기얼기 설키면서 이 클레비컬하고 이렇게 아크로미온하고 휴메러스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네, 다음은 휴메러스입니다. 휴메러스의 구조물들은 이렇게 앞쪽으로 바라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제가 뒤에 스캐퓰라하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헤드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한 30도 정도 레트로 볼전돼 있고요.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관절 오목 같은 경우는 30도 정도, 지금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범위를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형태로 생겼고요. 그리고 휴메러스만 봤을 때는 이런 헤드 자체가, 회복적 머리 자체가 이런 형태로 135도 정도 기울어진 형태로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요. 다음 좀 유념해서 보실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죠. 그렇죠. 결절 사이 고랑에 바이셉스 브라키 롱 헤드 자체가 중간에 끼어 있는 문제들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을 따라 지나가는데 이 길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스캐퓰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는 스캐퓰라를 위쪽 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때 스캐퓰라의 여러분 지금 이제 스캐퓰라를 설명드리기 전에 스캐퓰라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시면 스캐퓰라는 어깨 운동 시의 글레노이드 포사 보시면은 관절 오목이 되겠죠. 이 관절 오목과 체족의 접촉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깨 올림 및 벌림 시에 이러한 관절 가동 범위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메러스 헤드 그렇죠. 이 위팔뼈 머리에 롤링, 구르기와 그 다음에 미끄럼짐이 잘 일어나도록 안정된 귀저면을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쭉 설명드리겠지만 스캐퓰라가 엘리베이션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션 되는 모션들 같은 경우는 빗장뼈의 올림과 엘리베이션과 스캐퓰라 어버드 로테이션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숄더 거절 팀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백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의 구조물에는요, 그렇죠. 스캐플러와 스파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어깨뼈와 이 척추에 대한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 SA라고 하는 거는 superior angle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아랫면은 inferior angle이 되겠고 요 위치는 스파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superior angle 같은 경우는 T2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inferior angle 같은 경우는 T7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적인 자세에서 자세를 평가할 때도 필요하지만 동적인 자세 평가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하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점선에 나타난 부분들은 어깨뼈 가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뼈 가시 위에 그렇죠. 오목하게 파져 있는 부분은 가시 위 오목이고요. 요거는 가시 위근이 시작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시 아래 오목입니다. 어깨뼈 몸통의 뒷부분 중에서 어깨뼈 가시 아래쪽에 오목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가시 아래근이 시작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명드려야 될 파트 1에 대한 부분들은 끝났고요. 어깨 관절을 한 번에 쭉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30분을 넘기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하여튼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트 2에서 뵐게요.